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원앤 파트너스에서 원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원앤이 구글로부터 답장을 받았다. 구글의 태도가 변했다. 태도는 압수수색 영장에도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던 구글이 태도를 바꿨다. 그리고 얼마 전 뉴스 보니까 몇 시간 전에 중앙일보에서 구글이 돕는다. 같은 맥락이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글이 돕는다. 협력하겠다. 이렇게 서신을 받았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겠다 했던 거고, 일단 확인 과정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게 제도가 탄생했죠. 그래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 하면 되고, 공식적 그 내용 증명을 통해서 이렇게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대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서 저번에도 답변을 받았고, 저번에 답변 내용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허위는 그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허위 사실이라는 것은, 그리고 법원 판결이 있어야지만 삭제한다. 기본 원칙. 그렇게 본사 입장이라고 답변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문의를 한 것이 7시 54분에 오전에 문의를 했고, 그 답변이 왔는데 답변 내용이 기존의 답변이랑 달라질 게 없다. 자신들의 입장은 똑같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담당자는 바뀌었어요. 담당자는 박희경. 지금 구글 지원팀이 구글 본사입니다. 박희경. 그리고 예전의 답변 그대로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게 답변이 와서 7시 54분에 왔고, 제가 또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번에는 누구한테 보냈냐면, 두 번째, 여기 보시면 낸시 마블 워커, 이분이 여기 지금 뉴스 보시면 구글 코리아의 대리인 아니면 구글 코리아의 CEO라고 표현되고 있고, 많은 혼란이 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려고 하면 시간과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의 추천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일단 낸시 마블 워커, 본질적인 걸 먼저 보시면 됩니다. 낸시 마블 워커는 구글의 수석 변호인, 쉽게 말해서 법무팀 최고 시니어입니다. 그리고 이분의 양력 이런 걸 다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그 법무법인에 있다가, 그 로펌에 있다가, 미국의 로펌에 있다가, 처음에는 그냥 일반, 그냥 코퍼레이트 카운슬이라고 그러죠. 코퍼레이트 카운슬로 왔고, 구글의 일반 변호사로 왔고, 오르고 승진해서 시니어 카운슬로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수석 변호인이에요. 근데 또 구글 코리아로 연관이 돼 있죠. 장부상으론. 아무튼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 다 파헤치고 하는 것도 제가 해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잘못 알려진 보도들이 되게 많고요. 국회 무슨 위원회에서도 잘못 부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수석 변호인인데, 제가 이분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분한테 이메일을 보낸 이유는 기업 법무일이 있잖아요. 제가 기업 법무를 총괄했던 적이 있습니다. 좀 중견 기업이고,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오늘 영상과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업 일을 총괄하면서 여러 계열사들이 있었고, 이 총괄을 하면서 많은 일을 겪을 때 실무적인 일을 많이 겪게 돼요. 법대에서 배우지 않은, 대학원에서도 배우지 않는 실무적인 거. 예를 들어서 민사집행법 이런 것도 굉장히 알고 보면 중요합니다. 또 영장 집행 이런 것도 지금은 많이 배우지만, 예전에는 경찰이 검사가 발부받아서 서류상으로 경찰들이 집행하고 하니까, 민사집행법의 집행 부분처럼 크게 법리적인 부분을 보통 다루거든요. 그 법대에서는.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이라기보다는 약간 실무적인 거라서 생각 안 했는데, 기업 법무 일을 하면서는 실무적인 일을 정말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로펌에서 다루는 것은 송사 부분, 법원 가서 하는 거. 송사라는 표현도 이제 옛날 표현이죠. 그래서 법원 가서 하는 거를 로펌에서는 많이 다루고, 기업 자문을 하긴 하지만, 기업 법무팀에 와서 기업 법무 일을
특히 총괄하는 그럴 때는 입장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런 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취지는 다른 목적 이렇게 뭐 불필요한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이 영상 관련돼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냐면 기업 법무일을 하면서 배운 참고하실 것은 일반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지 기업끼리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서로 통지를 하거나 통보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도 있고 안 갖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그것이 법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답변하라는 것은 위에서 다 조율이 있는 거예요. 법무팀, 그다음에 그 임원급, 뭐 사장이든 회장이든 그 상의를 다 거쳐서 일반 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고 이거는 막 하면 안 된다. 이건 답변을 막 하면 안 된다. 중요한 걸 판단해 봐야 되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끼리의 내용 증명이든 기타 여러 가지 의사 이메일이든 항상 기업 법무팀에서 나오는 메일인지 아니면 일반 부서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도 다 자신들이 조율을 했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 저한테 국내 대리인 통해서 질문했을 때 아까 박희경 씨가 답변을 왔고 박희경 씨는 일반 부서입니다. 일반 구글 본사 일반 부서. 그리고 제가 원했던 거는 이런 일반 부서의 문제가 아닌 좀 개별화된 특별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2시 51분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누구한테 보냈냐면 아까 말씀드린 낸시 마블 워커. 낸시 마블 워커의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리고 뉴런 연결. 그리고 받는 사람이 한 사람으로 돼 있죠. CC. 즉 카본 카피라고 해서 많이들 아시죠? 기업에서 회사 다니신 분들은 참조 아니면 기타 받는 사람 이외의 참고인. 그래서 이거를 CC라고 보통 부릅니다. 카본 카피. 그래서 이 낸시 마블 워커라는 이메일로 제가 보냈어요. 2시 51분. 그리고 그 내용은 영문으로 제가 보냈고 취지는 간단합니다. 오늘 박혜경 씨한테 보냈는데 박혜경 씨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이 맞는지 컨펌 해달라. 제가 보냈고요. 2시 51분에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보낼 때 이 낸시한테만 보낸 거예요. 낸시한테만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는 안 보냈는데 자신들이 알아서 CC로도 제가 그러니까 수신 참고인으로도 박희경 씨를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박희경 씨하고는 그 이후 연락 안 했습니다. 오전 8시경에 받은 이후로는 박희경 씨한테 연락을 안 했고 낸시한테만 연락을 했는데 낸시가 바로 박희경 씨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박희경 씨한테 보낸 거죠. 저는 박희경 씨한테 안 보냈어요. 그런데 낸시가 보내서 바로 5분 만에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 빨리 답변을 줬다는 것은 낸시가 바로 연락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저는 박희경 씨한테 연락 안 했으니까 새로운 영문 메일은 그 영문 메일은 낸시한테만 보냈는데 박희경 씨가 알고서 답변을 별도로 온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으로 어떤 경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박희경 씨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전 낸시한테 물은 건데 답변이 박희경 씨한테 온 겁니다. 즉 낸시가 박희경한테 이 메일을 처리하라고 준 거고 내용은 추가 도움 드리고자 재차 다시 확인해 보았으나 앞서 언급한 그 내용 그대로 하는 것이 최선으로 확인됩니다. 즉 예전에 답변 준 것이 공식 입장이다 이겁니다. 공식 입장을 마음껏 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공식 입장이다. 허위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되고 법원 판결, 삭제 판결이 있어야지만 삭제한다. 이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여러분. 약관하고도 일치하고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러분께서 웃으시겠지만 자랑하듯이 구글 관련된 전 세계 판결, 호주에서 있었던 거, 캐나다에 있었던 거, 미국 본토에 있었던 거, EU에서 있었던 거, 구글 관련된 뭐 페이스북도 포함하지만 플랫폼 구글 관련된 판결은 제가 다 봤습니다. 이걸 또 보고서 제가 이걸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자랑하는 거라서 의미가 없고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일단 그런 판결이 있고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걸 제가 판결문을 다 읽어봤다.
구글 호주에서도 그 취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다. 많이 알고 있다. 똑똑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사건들이 있는 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낸시한테 보낸 거고, 그리고 이 뜻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지원 창구는 구글 서비스에 관한 문의, 그래서 명예훼손 관련된 거는 답변을 해주겠는데, 공식 입장을 제가 보냈던 건 더 특별화되어 있죠. 개별화되어 있죠. 즉 구글 아시아와 구글 본사 어디로 내가 답변을 해야 되고 문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어떤 건지. 그래서 개인정보 관련된 것은 제가 약관을 봤을 때 도도한 시선님이 오늘 저한테 친절하게도 또 고맙게도 답변을 달아주셨어요.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거예요. 무조건 개인정보 못 준다라고 하지도 않고, 무조건 원하면 다 준다 하지도 않겠죠. 따라서 영장 있으면 주겠다,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구글이 할 수 있고, 도도한 시선님의 질문은 뭐였냐면, 도도한 시선님은 오늘 질문이라기보다는 한 가지가 의문이 풀리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동의하고, 한 가지 문제가 뭐였냐면, 압수수색 영장에 이름이라든가 기타 개인정보가 있어야지만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텐데, 그 영장이 있어야, 한국에서 영장이 그래야지 나오는데, 그렇게 탄생해야만 한 영장이 미국은 그걸 원한다. 따라서 이건 약간 순환적이면서도 우리나라 영장 발부 상황을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훌륭하다고 제가 평가드리는 것도 외람되고, 일단 감사드리고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그 부분은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그 로스쿨 시대에 와가지고 이런 실무를 많이 합니다.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법대 대륙법식 법 교육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이런 실무적인 걸 많이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육을 많이 하고 책에도 들어가 있고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기 피의자라고 들어가 있죠. 그 죄명도 넣고 여러 가지 범죄되어 있는 사실, 수사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승인하면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압수수색 대상자, 피의자가 같이 갑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피의자 돼 있고 일반적으로는 같이 가는데,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현대사회에서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래서 특별 규정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지 않은 경우 뭐냐면, 우체물의 경우, 편지나 이런 우체물, 또는 통신, 저기 지금 빠져있네요. 그 법조항이. 이게 107조, 형사소송법 107조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빠져있습니다. 107조로 알고 있습니다. 107조에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을 통해서 형사소송법, 그 다음에 이 통비법을 보면, 전기통신, 전자적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과 매체가 되는 전기통신에 관한 것으로서 최신 관서, 그 밖의 관련 기관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 이렇게 약간 옛날식으로 뭐 이렇게 규정해놨죠. 이 말은 뭐냐면, 서버,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서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버를 보관하는 사람, 또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수한 뉴스에서 나왔을 거예요. 뭐 대검이든 아니면 기타 뭐 검찰청에서든 경찰에서든 어디 서버 압수하는 거. 서버는 현대사회에서 뭐 개인들 포함해서 기업에서도 핵심이죠. 수많은 서류를, 보통은 우체물 아니면 뭐 서류, 이러한 서류들을 압수수색할 때 이제는 다 서버에 보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버가 핵심이 되는 거죠. 컴퓨터, 휴대폰, 저장 매체, 서버, 이런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처리하는, 이것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압수수색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피압수자라고 얘기할 때는 피의자,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이런 걸 상관없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그냥 이걸 관리하는 사람인데, 이 컴퓨터, 이 휴대폰, 이 저장 매체, 이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일 뿐인데, 나한테 와서 뭐 영장을 제시하고, 이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도도한 시선님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따라서 한 예로 이번에 가장 최신 뉴스, 사모펀드 관련돼서 금융기관 본사, 금융기관이 되게 많아요. 무슨 은행, 투자 뭐 이런 본사 서버 다 압수수색할 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압수수색 관리자나 책임자는
범죄랑 관련이 없어도,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피의자라든가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참고인도 아니어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그래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니더라도 피압수자의 신분으로서 압수수색을 당할 수 있다. 서버의 특징, 그러니까 저장 매체의 특징이죠.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도도한 시선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제 이해가 되고, 문제가 왜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갖냐면 이게 그대로 언론에 난 겁니다. 원앤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구글이 답변을 했다. 구글 아시아에 보냈으면 구글 아시아에서 발신을 했는지 서신을 구글인지 명확히 해야 되잖아요. 저렇게 명확하지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겁니다. 대국민에서 한 문장 한 문장이 중요한데 국민들은 한 문장 한 문장의 의미를 찾고 굉장한 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합니다.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인데 구글이 답변했다? 기본이 안 됐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국민이 혼동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용 증명에도 구글 본사에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 올렸습니다. 영문으로 쓴 거기에 더가 빠져 있는 거 처음 봤다고. 나름대로는 가장 많이 판례봤다라고 저는 자칭 떠드는 놈인데, 우리나라에서 또는 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미국 판례 봤다라고 혼자 떠드는 놈인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최소한 상당 부분은 본 거 아닐까요? 근데 덜 빠진 부분은 처음 봤어요. The Supreme Cour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 거기에 덜을 빠뜨린 경우는 처음 봤고, 내용 증명에서 그 덜을 빼고서 그냥 Supreme Court라고 하고 있어요. 그 덜을 뺀 경우는 처음 봤다. 정말 처음 봤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닌 것 같고, 내용 자체 문장 하나하나가 그 로펌에 미국 변호사들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좀 제가 알고 있는 영어가 아니었다. 수준이 낮다라는 표현도 하고 싶지 않고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라고만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원앤이 일처리하는 이번에 공개된 이 몇 줄이죠? 6줄의 이 문장으로 많은 국민들이 또 걱정을 하고, 그래서 제가 바로 신속하게 움직인 건데, 구글 아시아에 보내는데 구글이 답변을 본 것처럼, 그래서 오늘 답변을 보내왔는데 이거는 답변을 구글에서 안 하고 공식 입장 예전 것만 재확인, 컨펌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어떤 댓글분이, 그분도 참 굉장히 날카로우신데, 구글 본사가 보낸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공개도 안 하고 있잖아요. 원문을 그냥 받았다라고만 하고 있잖아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저도 모든 걸 공개한 원앤인데, 원앤이 언론에도 공개하고 자신의 블로그죠.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많은 걸 다 공개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공개하고 했는데, 보낸 것은 영문으로든 한글로든 된 거든 구글 코리아나 구글 본사에 보낸 것을 공개했어요. 근데 받은 것은 공개 안 했다? 거짓말이란 얘기입니다. 거짓말이라고 얘기한 근거가 뭐냐? 공개 안 했잖아요, 원문을. 그래서 저희는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아니면 공개해라, 원문을. 구글이 받았는지, 그러니까 구글 본사가 보냈는지 구글 아시아가 보냈는지 원문을 공개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국민들은 또 겁을 먹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우려하고 걱정하고 우려하는 거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구글 아시아는 구글 코리아랑 같습니다. 구글 본사랑 상관이 없고, 구글 밑에 여러분 아시죠? 알파벳 회사, 모회사. 구글 밑에 자회사가 있고 지부가 있고 합쳐서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넘고 모두 독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모회사 만들 때, 알파벳을 만들 때 구글에서 올렸어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independently,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회사들을 만들고 더 제 기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거고,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구글 아시아, 구글 본사 다 독립되어 있어요. 하는 일이 틀립니다. 서버, 인터넷 검색 서비스, 유튜버 검색 서비스 핵심 서버는 다 구글 본사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일랜드에 어떤 게 유럽 연합이 하도 문제 제기를 하니까 거기 서버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긴 한데, 일단은 우리는 지금 유럽이랑 상관이 없고 구글 본사에 서버가 있고, 구글 아시아는 구글 코리아랑 같이 마케팅 하는 게 전문입니다. 다른 일을 안 해요.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글 코리아에 처음에 보냈잖아요. 원인이. 그래서 구글 코리아랑 구글 본사는 별도인데 별개의 법인인데 뭐 하는 건지 이제 다 아세요. 근데 그 똑같은 행위를 구글 아시아에 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구글 아시아에 보낸 이유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뭐냐면 광고 파트너로 들어와 계신 분이 있어요. 구글이랑. 그래서 슈퍼챗을 1원이라도 받으시거나 그다음에 구글 파트너십을 통해서 광고비 정산을 1원이라도 받으시는 분은 정보가 구글 아시아에, 구글 코리아도 아닌 구글 아시아에 정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청에서도 지금 저걸 나중에 뭐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세청이 정보 받기 전 단계가 구글 아시아입니다. 구글 본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돈 계산 이런 문제는 구글 본사는 관여하지 않고 이런 아시아 지역에서의 광고 문제, 광고 중소기업한테도 영업하고 하죠. 구글이. 이러한 광고는 1원이라도 이익을 얻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 슈퍼챗, 그다음에 광고비 전상, 그다음에 계좌, 유료 계좌. 이 세 가지 경우 1원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구글 아시아하고 관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저는 이 세 가지가 무관한데 따라서 구글 아시아랑 저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 구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구글 아시아하고 관련된 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1원이라도 받으신 분들은 정산하는 문제로 이런 사람한테 정보를 달라 한 거죠. 그래서 구글 본사가 여기에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구글 아시아가 구글 본사랑 어떠한 연락을 하고 있는지는 제 생각인데 영업적인 비밀입니다. 자기네끼리. 사안에 따라 틀리겠죠. 나라에 따라 틀리겠고 일률적으로 답변할 수 없고 답변하는 게 일률적 답변이 오히려 오답입니다. 따라서 구글 아시아에 보낸 취지는 그거다. 그래서 정보가 있는 사람한테 정보를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구글 아시아랑 상관이 없는 사람, 즉 1원이라도 정산받지 않은 분들은 구글 아시아에 아무런 개인정보가 없다라는 거, 저의 정보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은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따라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남은 것은 압수수색 영장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말씀드렸고 서버. 그래서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게 구글 서버에 할 수 있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있다면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방금 말씀드린 107조 있네요. 나와 있네요. 표시가 됐네요. 여기 107조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서버가 있다면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장을 이용하겠죠. 이거는 뭐 보는 것도 괜찮지만 뭐 전문가가 아니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넘기시면 되고.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 서버가 없는 경우잖아요. 우리나라 서버가 없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을 마치 발부 받은 것처럼 돼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그냥 간단히 가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 문단에 이런 요청을 했다고 했죠. 이 요청은 민사적으로 요청한 겁니다, 여러분. 민사적으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은 형사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민사적인 문제랑 형사적인 문제를 막 섞어서 국민을 또 속이는 거죠. 그래서 형사적으로 정보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수사기관이 만약에 정보가 있어도 원인한테 알려주면 안 됩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거절해 왔다.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겠지만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다.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 해외에 보낸 적이 있다? 제가 알기로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이런 일을 많이 하는 수서경찰서가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해요. 거기는 직접 조사관한테 예전에 제가 직접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가 보내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답니다. 근데 정말 한 번도 제대로 온 적이 없대요. 대부분 다 거절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도 그래요. 저는 수서경찰서에 있는 분한테 직접 들었고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영장을 통해서 그러면 요청했느냐. 아까 그 수서경찰서 한 예를 드는 거죠. 압수수색 영장이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서버가 없어도 영장이 나올 수 있느냐.
그 부분이 제가 이제 법적으로 궁금해서 재밌어가지고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그러니까 첫째,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것은 뭐 피의자 참고에 상관없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은행의 계좌 서버도 압색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건 아시죠? 두 번째, 근데 서버가 우리나라에 없을 때 해외에 있는데, 미국에 있는데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느냐? 이 문제가 제가 이건 내가 모르는 부분인데 처음 듣는데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찾아봤던 건데, 그것은 이제 답이 곧 나옵니다. 왜냐면 판결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판결을 찾아서 쉽게 이제 요거는 이해를 했고, 결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원앤이 표현을 해놨는데 마치 우리나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막 발부를 해서 개인정보를 찾고 있는 것처럼, 근데 결론은 수사기관이 그냥 보내는 경우는 있어요. 수사 중이니까 협조해달라. 이런 거는 대부분 거절당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것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제시가 핵심입니다. 제시한다는 건 많은 원리를 담고 있어요. 제시한다는 것은. 따라서 일단 제시를 하는 게 원칙인데, 제시를 못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갖고만 있고 그것을 아니면은 그 사본을 해외에 보낸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재밌다 생각했냐면, 저는 외국 판례는 많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외국의 판례가 나왔습니다. 예전에 2017년에 판례가 나온 게 있어요.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지고 이런 건 바로바로 알려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도 이게 핫한 이슈였죠. 이게 그 뉴스거든요. 이게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FBI가 졌어요. 근데 구글에서는 구글이 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포춘지에서는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해외 이메일. 근데 이렇게 지금 이게 기사거든요. 근데 무슨 이게 그러니까 이걸 다 보실 필요 없고, 이게 왜 재밌냐면, 우리가 딱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또 이제 색깔이 틀리게 돼 있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이겨서 FBI가 졌는데 구글하고의 FBI 대 싸움은 구글이 졌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이메일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스토어라고 돼 있죠. 스토어. 저장돼 있는 서버는 미국에 있어요.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지금 그 영장도 나왔어요. 지금 영장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서버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영장이 나와요. 제가 우리나라 말씀드렸죠.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영장 나온다고. 피의자랑 참고인이 아닌데도요, 예, 나와요. 그건 아까 설명드렸죠. 그런데 지금 이 뉴스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뭐 법률신문, 기타 우리나라 로 관련된 많은 신문이나 기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첫 번째, 이거는 이제 또 어려워지니까 이것도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 판례는 제가 다 본다고 했잖아요. 이 판례가 왜 특이했냐면, 여기 보십시오.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쟁점을 알고 있는데 그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id not qualify as a seizure.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압수수색 영장에서 압수가 seizure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정반대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말씀은 이거 압수수색 영장 관련 사안 아니야? 이렇게 다 알고서 법률신문이라든가 기타 다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진 이유가 시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이쪽에 연구하시거나 실무 하시는 분들, 판사 하시는 분들이면 더 좋고요. 농담입니다. 이 판례를 인용하거나 할 때 정확하게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 제가 이제 대조를 할 텐데, 이 2017년 12월 달 지금 뉴스거든요. 이게 2017년 2월. 그리고 나서 바로 2017년 6월 달에 이렇게 판례가 나옵니다. 우리나라 판사들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판사들 만나보면 이런 데 뉴스가 굉장히 해외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에 관련 사건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 가서 검사 만나도, 로스쿨에 있을 때도. 그래서 2017년 2월 달에 나온 판례에 이어서 2017년 6월 달에 4개월 만에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걸 참고하는 거죠.
이 두 고법 판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구글이 FBI에 졌다라고 하는 것도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압수수색 영장 관련된 사안이어야 되는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고 전제한 겁니다. 여기 보셨죠? 여기 시저가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랑 사안이 틀리다. 우리랑 사안이 틀리고 이 엄청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수정헌법 4조 이게 첨예하게 여기서 싸운 거고 우리 사안이랑 틀리다 이거죠.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 문제로 갑니다. 따라서 다르다 이거죠. 따라서 여기 한 예로서 이제 밑에 어떤 그 우리나라 법률 전문가 표현이 제가 웃겼네요. 로펌의 변호사가 나름대로는 이 분야에 굉장히 박식하시고 전문가신데도 이렇게 구글 사건, 마이크로소프트 사건과 구글 사건을 예를 들고 계시죠. 근데 이게 압수수색 사안이 아니라는 거. 그것을 이해 못하시고 이렇게 쓰고 계신 겁니다. 뭐 그거야 뭐 이제 이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2017년 6월, 7월 판례 두 개가 나왔는데 6월달, 7월달 가는 어떤 해외 서버가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간단히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께서 그 판례 해설이라고 해서 이제 법무법인 김경환 변호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쪽 분야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죠. 그 구글과 FBI 사건을. 근데 그걸 떠나서 우리나라 고등법원 판례 두 가지 2017년 노 223과 2017년 노 146을 굉장히 중요한 판례 두 개가 나왔어요. 하지만 대법원에서 결정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의미는 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결정나기 전에는 또 대법원에서 곧 판결을 해요. 이런 부분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은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다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따라서 핵심은 뭐냐면 이 두 가지 판례의 핵심은 해외 서버가 있을 때 압수수색 영장 아무것도 안 낸다. 그리고 판례는 두 번째 판례는 가능하다. 이렇게 굉장히 다른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곧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근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고법 판례, 연방 항소법원 13개가 있는데 13개의 항소법원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랑 차원이 틀립니다. 우리나라 고법의 의미랑 미국 고법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 항소법원 13개의 판례의 그 의미는 천지 차이예요, 여러분. 그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건 다 서버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서버가 없잖아요. 지금 구글 서버가. 그래서 구글 서버가 한국에 있으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를 참고하려고 해도 이런 서버 2017년 2월 달 구글 FBI 사건을 구글이 참고할 테니까 정민 사건 또 오늘 영상에 제가 참고하려고 했는데 다르다 이거죠. 왜냐면 저 사건에서는 압수수색 그 수정헌법 4조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수수색 그 사안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거고 시저가 아니라고 판단하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미국 서버가 미국에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한국에 서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어널러지 할 때 사안을 비교할 때 이게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구글에서 저거를 참고해서 2017년 2월 달 판결을 참고해서 이제부터 막 서버를 상관없이 뭐 개인정보를 주겠다? 이거 아니라 이거죠.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주는 것과 이메일을 주는 거, 이메일의 계정을 주는 것과 이메일의 내용을 주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메일의 내용, 범죄의 내용을 주는 것과 그것을 수사하기 위한 개인정보를 주는 문제는 다르다. 따라서 결론은 이 판례를 보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구글에서 이거를 참고해서 혹시 한국에도 적용할까? 아니다. 제 생각은 이거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고법 판례의 핵심은 서버가 외국에 있을 땐 아무것도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인데 저는 그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갈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겠죠. 따라서 제가 쭉 설명드린 거를 좀 통합을 하시면 이제 답이 좀 나오시죠, 여러분. 뭐냐면 이제 400명 고소한 방금 뉴스 뜬 건데 이 부분 하기 전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서버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거는 다 어느 글로벌 플랫폼이든 다 얘기합니다. 영장 오면 우리는 줄 수 있다. 사안마다. 도도한 시선님도 정확히 보셨어요. 사안마다 다른 거 아니냐. 구글에서 리뷰할 거 아니냐.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과 약관적으로 모든 걸 일반적으로 당신 나라의 법에 따르겠다. 영장 있으면 검토하겠다. 이렇게 다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또 리뷰를 하겠다. 선별하겠다.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또한. 그리고 그래서 오늘 원앤에서 얘기했던 민사적인 얘기를 막 하다가 요청하고 이런 건 여기서 자기네가 요청한 거죠. 수사기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압수수색 영장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도 형사적인 얘기죠. 민사적으로 자기네들이 이야기하다가 민사적인 거는 수사기관에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펌에서 이미 보냈죠. 자기네 로펌에 협조해달라.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원앤에서 보낸 것은 민사적으로 자기네들이 협조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수사기관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막 영상 올리니까 원앤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얘기를 또 꺼내는 거 살짝.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겁니다. 저의 결론은.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가 없을 때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소랑 물건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서버가 없잖아요. 구글 코리아라고 장소는 특정해도 구글 코리아에 서버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소, 그 다음에 대상, 물건 이것이 특정이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영장을 받느냐? 그래서 제가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흥미롭다. 이거 내가 모르는 게 있나 해서 다시 한번 봤는데 고법 판례도 2017년 이거 말고도 이제 구글 관련된 판례가 좀 나와 있어요. 지법과 고법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라기보다는 의외로 많이 상당 부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우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서도 새롭게 요즘 하고 있나라고 해서 봤는데 아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것도 의문이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그럼 보내는 거 없느냐? 그냥 공식적 공문만 보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사경찰서 예를 공문서는 보내요. 공적 문서는 보냅니다. 꼭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압수수색 영장을 첨부했다랑 아니랑 다른 거고요.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 아니다? 이것은 서버가 없으면 안 된다. 불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고법 판례 중에서 된다라고 했던 건 뭐냐? 이거는 압수수색 영장이 나온 게 아니고 이메일을 해외에 있는 서버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알고서 수사기관이 들어간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사안이.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원앤이 국민한테 사기쳤다. 원앤이 국민한테 혼란을 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을 공개하라. 구글 아시아인지 구글 본사인지 원문을 공개해야 되고 우리는 일반 부서가 보낸 건지 구글 본사가 보냈다면 낸시 마블 워커가 보낸 건지 수석 변호인 아니면 박희경 씨처럼 일반적 부서가 보낸 건지 우리 원문을 보고 싶다. 이것이 저의 말씀이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 국민을 겁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금 뉴스에 뜬 것은 또 원앤이 400명을 또 고소했죠. 여러분 원앤에서 400명 고소를 했는데 이번에는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보냈습니다. 우편으로 보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막 언론에 나와서 뭐 고소하고 있다. 고소 현장이다. 이걸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 자체가 공적 사안을 만든 거기 때문에 판례가 많다. 그러면 공적 사안이 더더욱 공적 사안이 된다. 그걸 알았는지 이번에 또 우편으로 보냈네요. 뭐 아니면 멀어서 우편으로 보냈다 하겠죠. 일단 특정 네이버 카페를 특정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반진사인지 한진사인지 반진사인지 한진사인지 이제 다른 건지 저는 이제 그것이 걱정이 되는데 반진사라면 저한테 오십시오. 댓글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움 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이제 글로써 그리고 반진사는 331이니까. 근데 한진사는 제가 도울 수도 없고 한진사일 수도 있다 이거죠. 이 특정 네이버 카페라는 443명이 어떤 건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나중에 확인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누구시든지 개인정보는 절대 언급하지 마십시오. 개인정보는 이 부분은
진짜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모욕, 명예훼손, 개인정보, 사생활 침해 이걸 판사들도 다 혼돈을 합니다. 판사들도 혼돈할 게 뭐 있어, 판례 나와 있는 거 대법원 따라가지. 하지만 그게 뒤섞여서 어떤 경우에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정보통신망도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정보통신망 개인정보보호법도 다 복잡하게 돼 있고 조사관들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또 법조문이 되게 복잡한데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개인정보는 빼시고 모욕도 빼십시오. 모욕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모욕적인 표현을 다 빼십시오. 모욕적인 부분 조금이라도 다 빼시고 다른 방식을 하세요. 다른 방식으로. 그 다음에 사실적시도 사생활 부분은 빼십시오. 그 다음에 특정한 거는 무엇이든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목적 달성은 문맥으로 하십시오. 문맥으로. 그래서 충분히 다 이제 아니까 어떤 문맥인지 특정을 하는 거, 개인정보, 사생활, 모욕은 빼시고 331 허위사실 적시는 추락에 개입했다. 동석자가. 그 다음에 구조음을 안 했다. 이 이야기죠.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 10초 안에 하나의 판례 말씀드릴게요. 이 두 슬라이드인데 2020년 판례입니다. 대법 판례. 획기적 판례가 나왔어요. 10초 안이라 했으니까 빨리 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횡령했다고 고소했는데 무혐의가 나왔다. 그래도 대법원 어떻게 본다?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사실만으로 중요 사실 하나를 추출해냅니다. 추출해내가지고 임무 위배에 인정될 여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보호하는 겁니다. 표현을. 너 횡령했어라고 얘기했는데 무혐의 나왔어요. 그럼 너 이제부터 내가 역공을 취하겠다. 하지만 임무 위배의 소지가 있으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러한 사실 추출해서 결국은 무죄, 허위사실 증명의 정도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위사실 아니다, 허위사실 적시 아니다 이렇게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핵심적인 표현이 여기 있는데 검사가 혐의 없이 처분 내렸다 하더라도 이번에 경찰이 서초경찰서가 내사처분, 내사 무혐의 아니면 내사 종결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무혐의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혐의 사실이 부존재했다고 증명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여기서 횡령이었죠. 횡령 사실이 부존재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검사가 허위 사실이라는 걸 처벌하려면. 근데 횡령했다라는 그 혐의가 부존재했다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볼 수 없다. 이걸 무슨 말이냐면 약간 꼬았는데 기본적인 임무 위배가 있으면 허위 사실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실로 보는 겁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민 것 같다. 그렇게 볼 만한 CCTV가 있고 민 걸로 볼 만한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 구조 안 한 것 같은 기본적 사실이 있다. 구조 안 했다라고 볼 만한 충분한 그런 근거가 있다. 331, 332, 335, 337, 404, 406 기타 22분 사태까지 구조를 안 한 것 같은 것을 기본적 사실이 있으면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허위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 법적인 이유는 뭐다? 허위 인식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 사실이 존재하면 허위 인식이 없는 거죠. 허위사실 적시 문제는 이 허위사실 적시 피고로 간다.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임무위배. 그래서 정민사건이 되어야하자면 이러한 331부터 쭉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CCTV라든가 이러한 사진, 기타 이러한 자백 끌어올렸어요. 이런 부분, 이런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이거 민 거 아니야? 아니면 구조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만한 충분한 사실이 된다. 이렇게 판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그리고 한 가지 빠뜨린 거는 아까 말씀드린 불리한 안 좋은 판례. 서버가 해외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수사기관 너희 못한다. 이거 말고 약간 불리하게 나온 판례를 적용해도 이메일을 모르거나 아이디 비밀번호 모를 때는 이것도 적용이 안 된다. 이것도 사안 적용 문제인데, 그래서 이메일 이런 것도 공개를 대부분 불필요한 경우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면 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면 그 구글에서 왔는지 아닌 구글 아시아인지 기타 원문 영문이라면 영문인지 공개 왜 안 하냐, 이것으로 거짓말이라 나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저 의견입니다. 그래서 사기치고 있다 국민한테. 그리고 만약에 발신자가 법무팀인지 낸시 마블 워커인지 아닌지 일반 부서인지 박희경 씨처럼 일반 부서인지 공개하라.
그다음에 허위 사실인지 아니면 공적 사안인지 이런 걸 아무것도 안 따지고 뭐 요청하면 다 준다? 말도 안 된다. 그다음에 법원 삭제 판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런 약관에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 편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요청하거나 법 로펌이 일개 로펌이라든가 일개 사인이 요청한다고 다 들어주고 개인정보를 다 제공한다? 구글 본사가? 구글 아시아는 모르겠지만 구글 본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그 다음에 구글 코리아랑 구글 본사 혼동한 것처럼 구글 아시아랑 구글 본사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다, 여러분. 개인정보는 굉장히 요즘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함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그런 전례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전례가 없다는 거. 마지막으로 이것은 고화질로 5월 18일자 신의 한수, 신의 한수가 아닌 신투부에서 제가 신의 한수를 많이 봤는데 신투부는 제가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특히 신의 한수도 저는 이렇게 썰 푸는 것보다는 화면 위주로 많이 봤어요. 근데 여기 화면에 신투부에서 이런 고화질이 있더라고요. 5월 18일자.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묻어 있죠, 여러분? 뭐 묻어 있는 것도 있고 더 큰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탱탱했는데 탱탱한 게 휴대폰 원본 사진 5개 동영상에 드러나고 있는데 축 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도 더 말씀 드릴 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 탱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생각은 충격이다. 이거 보면서 저도 또 한번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들 이 사진 잊지 말아달라. 부디 이 사진은 꼭 기억해달라. 저도 몰랐었다라는 거. 이 사진을 저는 왜 이제 발견했는지.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버님 블로그에 올리신 사진도 있지만 이 사진도 있다. 완전히 다른 사진이죠. 그래서 이 사진 보면서 제가 우리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0만이 다가올수록 원앤 파트너스가 뭐 400명을 오늘 고소했다라고 언론플레이 발표하고 또한 뭐 구글한테 뭘 받았다? 공개하라 이거죠. 원문을. 낸시 마블 워커가 보냈는지 일반 부서가 보냈는지 똑바로 공개하라. 네,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